1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1차 방정식을 먼저 하고 갈 거야. 근데 이 1차 방정식은 원래 중1 과정 내용인 거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도 중3 과정 내용인 거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특별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들에서만 배울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예시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게 1차 방정식이야. x는 변수고 a, b는 미정계수예요. 이거의 해를 구하래. 그럼 너희들 해를 구하면 x에 관한 식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x는 b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를 구하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중등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해는 이게 맞아. 근데 고등과정에서 나왔으면 이거는 30점도 점수 못 받아. 이유가 뭐냐면 중등과정에서는 이 a 값이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 문제 또한 고등과정에서 나왔는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이게 답이야. 근데 a가 0인지 아닌지 알 수 없거나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어드리면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x의 개수가 a였는데 양변을 a로 나눴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a가 0이면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수학에서 0으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요.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a가 만약에 0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 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거 해를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보냐? b 값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a가 0이었는데 b도 0이야. 다시 해볼게. a도 0이고 b도 0이 돼버리면 이 마이너스 b는 그냥 0 되는 거죠. 괜찮아? 좌변 얼마야? 우변은? 중요한 게 우변에 있는 값이 0인데 x에다가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좌변은 무조건 0인 거죠. 그럼 0은 0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건 해가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야. 어떤 수를 넣어도 다 해가 되기 때문에 해는 무수히 많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 상황인 거야. 3번 상황이 뭐가 있냐면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다시 써볼게. 0 곱하기 X는 그냥 B인데 얘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라고. 좌변값은 계산은 얼마예요? 무조건 0. 우변은 0이 아니죠. 등식 성립해 안 해? 등식이 성립하는 X가 있어? 없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때는 함부로 해를 너희들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X의 개수인 A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전문 용어로는 얘가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죠. 해가 너무 많아서 X 값을 하나로 해를 정할 수가 없어. 이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하고 이건 해가 없는 거야. 불가능하다고. 또 불능이라고 말해요. 용상은 이래.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를 구하는 이 방법을 이런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해라고 하고 이런 종류의 좀 특별한 해죠. 특별한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이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특수해라고 해요. 이제 1차 방정식 뿐만이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도 좀 더 지나가면 부등식도 나오거든요. 부등식에서도 일반해와 특수해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해가 일반적인 해를 일반해, 특별한 해를 특수해라고 한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문제를 풀어볼게. 이렇게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1의 x는 만약에 이 오른쪽 값이 a 플러스 1이었어요. 이거의 해를 구하래. 조금 복잡해진 것 뿐이죠. 그럼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x의 개수가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조심을 해야 돼요. 얘가 얼마면 0 되는 거죠? a가 얼마면?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면 첫 번째 여기로 볼까? 첫 번째 a가 1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얘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 없어? 그럼 해가 어떻게 되냐면 x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1이에요. 이거 더 정리되니 안 되니? 분모는 a-1 곱하기 a 플러스 1이잖아. 합차공식 되잖아. 그럼 위에 거는 약분돼 안 돼? 그럼 얘 뭐만 남는 거야? a-1분의 1이 남는 거야. 그래서 a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방정식의 해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야. 근데 이것만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두 번째 뭘 해줘야 되겠어? a가 얼마인 거? 1인 거랑 마이너스 1일 때 해야 되겠지. a가 1이다 라고 놓고 정리를 해보면 이거 얼마 돼요? 0x 되는 거죠. 우변 얼마 돼요?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없어. a가 1이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세 번째, a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똑같이 0x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은 얼마 되는 거야? 이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몇 가지로 나와야 돼? 세 가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좀 귀찮죠? 복잡하죠? 근데 이걸 조심을 해야 돼. 물론 일반적인 마지막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x의 개수가 0이 되는 것까지 조심할 문제는 거의 없지만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x의 개수가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조심해줘야 돼. 이해 갔죠? 이거대로 하면은 98페이지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이따 푸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야. 내용 기억나니?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인데 방정식 안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알겠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은 무조건 불편해요. 귀찮고. 근데 절대값 기호가 지금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공통수학, 수원수투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머릿속에 딱 하나 기억하고 있어. 이거는 고3 끝날 때까지야.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돼.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가장 키포인트야. 그럼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알고 있을걸요? 이거 절대값 기호 없애래. A예요? 뿔마 A야?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 그냥 없어져서 얘가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이거 알고 있니? 중3 때 했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값 기호의 연산법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절대값 기호를 그냥 없애는 거고 얘가 음수면 절대값을 없애면서 뭐 해줘야 돼? 전체의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 그럼 다시 절대값,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3 과정이야. 정확하게 우리 루트벨 배웠던 내용이거든. 이거 먼저 복습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절대값 a-b를 계산하래. 정리하래. a하고 b의 부호가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 그럼 문제 풀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문제 내에서.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야 음수야? b가 더 큰데? 음수죠. 무조건 음수죠. 얘네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b가 더 크다면 마마든 뿔뿔이든 맞뿔이든 얘가 더 크면 이 값은 무조건 음수죠.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없어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a-b의 앞에 마이너스 해준 게 아니라 전체의 마이너스가 되어야 해요. 괜찮아? 이해 가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문제 풀었냐면 이런 거야. a-a 절대값 그리고 a 절대값 마이너스 그리고 a-b 이거의 절대값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면 a는 2보다는 작고 0보단 크다 이런 조건이 있었고 b는 2보다 크다. b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내용을 갖고 이거 해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해보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A 빼기 B. B가 어디 있어요? 양수, 음수. 음수죠. A가 더 작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나와야 되겠죠. 이해 갔어? 그래서 이거 동량끼리 정리해서 답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기억나요? 무조건이에요.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그 안에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너희들 설정을 또 해줘야 돼. 심지어 얘가 양수다 음수다고 나눠서까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됐니? 그럼 이 문제 보자고. 절대값 x-2는 x 플러스랑 같대요. 문제가 뭐야?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돼.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예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돼요. 근데 내가 임의로라는 말이 괜찮아?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심할 게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나눴을 때는 이 구간을 합치면 1번과 2번의 구간을 합치면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여야 해. 내가 이렇게 구간을 나눴어. 모든 실수 돼야 안 돼. 얘는 2보다 작은 거, 얘는 2보다 큰 거. 모든 실수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 때문에? x가 2인 건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잖아. 그럼 전체를 내 마음대로 나눈 건 맞지만 제대로 나눈 게 아니라고요. 그럼 2가 포함돼야 되겠죠. 위에다 아래다가 어디다 포함시킬래? 어디다가?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하면 돼요. 아무데나 해도 돼요. 알겠어?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다 포함하면 이상이 되는 거고 여기다 포함하면 이하가 되는 거잖아. 통일하기 위해서 항상 이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럼 물어볼게. x가 2 이상일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내가 나눈 거죠. 임의로. 이걸 합치면 모든 값이 다 되는 거 맞아요? 네.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x가 1일지 1일지 100일지 마이너스 100일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그랬을 때 이걸 합치면 전체 범위가 되냐 이거야. 그림을 그리면 이거잖아. 이 첫 번째 거는 여기가 2였을 때 꽉 오른쪽 여기 색칠. 얘는 2보다 작은 거니까 텅 왼쪽. 이거 합치면 모든 실수 되는 거 맞냐고요. 이건 괜찮은 거라고. 근데 만약에 등호가 없어서 여기가 둘 다 텅텅이 돼버리면 이건 안 된다고요. 구간은 나눌 때 이것만 조심하면 돼. 괜찮아? 좋았어. 두 개를 나눴어요. 일단 절대값 기호가 하나면 나누는 구간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2야. 그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 그럼 구간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정식 안에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었어. 그럼 구간은 몇 개가 될까? 이 방정식 안에 절대값이 하나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 그럼 구간을 몇 개로 나눠야 될까? 조금부터 다시 할게요. 안 되겠다. 자,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x가 2 이상이야. 저거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 부 바꿔. 그냥 없어지면 되겠죠? 이거죠? x가 없어지고 여기 2 되네?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참이 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4. 계산할 수 있니, 없니? x가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답을 구한 거 맞아요. 근데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구한 해가 내가 설정한 이 구간 안에 포함되는 값인지를 봐야 돼. 마이너스 1은 이 안에 포함되니 안 되니? 그럼 잘 구한 거? 맞습니다. 제대로 구한 거예요. 끝.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어. 누구?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니?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절대값 구간이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간 문제 한번 해볼게. 뭐 여기 이렇게 해주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1차 방정식이에요. 제곱이 없으니까 1차야. 근데 절대값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봐봐. 얘만을 본다면, 요 녀석을 본다면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로 나누면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얘만을 본다면 기준값이 누가 돼야 돼? 경계값이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5보다 클 때와 5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잖아. 총 구간을 몇 개로 만들어야 될까? 몇 개? 3개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도 나눠야 되고 2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첫 번째 한번 나눠볼게. x가 얼마일 때 첫 번째 얼마나 할까? x가 얼마나 나눠?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2보다 x가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5보다 x가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자고요. 괜찮아? 얘들아, 부등호가 여러 개가 있으면 딱 볼 때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른쪽이 더 큰 걸로만 표현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상인 것에만 등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얘네 둘 중에 얘를 넣어주고 얘네 둘 중에 얘를 등호를 넣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절대값 기호가 3개인 방정식이 나왔어. 구간은 몇 개가 될까? 4개가 되겠죠. 점이 하나, 둘, 3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4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절대값 구간이 3개 이상인 건 잘 나오지 않아. 많아야 2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해를 구합시다.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어. 양수, 음수. x보다 작은 숫자 3 마이너스 1, 0이나 이런 거 넣어봐. 0 넣어보면 얼마 돼? 마이너스잖아. 그럼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6이 되는 거네. 맞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 돼요. 따라서 x는 얼마야? 2분의 1. 맞게 구한 거 맞아? 확인해야 돼. x가 2보다 작다는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얘는 해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x-2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6. 없어지네. 마이너스 1랑 5 합치면 3, 6. 돼, 안 돼? 해가 있어, 없어? 이건 해가 없는 거야. 마지막 x가 5 이상 다 양수가 돼요. 절대값 다 날아가면 되겠죠. 그럼 2x-7은 6이 되는 거고 x는 2분의 13이 나옵니다. 해 될까 안 될까? 확인해봐. 되죠? 얘는 6.5잖아. 얘보다 큰 거 맞잖아. 그럼 최종 답은 이것과 이것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몇 개냐에 따라서 구분을 져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됐죠? 이거랑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개념 확인 2번에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 2차 방정식. 사실 2차 방정식은 여기 설명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복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하고 싶지가 않네. 자, 한번 확인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인수분해예요. 이게 제일 편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근해 공식은 되겠죠? 괜찮니? 근데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 뭘 배웠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배웠어요. 근데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을 응용한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근해 공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굳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상식은 알자.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 꼴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변은 0이어야 해요. 이렇게. 자, 좌변을 인수분했는데 좌변값이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러면 오른쪽은 0이고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다? 1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x-1, x-1 이게 0인 거야.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데 둘 다 x가 얼마야? 1. 여기도 x가 얼마야? 1. 똑같은 근이 두 개가 돼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괜찮아? 그래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돼야 돼? 다 구해보는데 중근이 나왔을 때만 중복된 서로 다른 실근으로 본다면 한 개가 근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됐니? 됐죠? 갑니다. 인수분해 돼, 안 돼? 끝났죠? 해구할 수 있죠? 돼,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뭐 써야 돼? 우리가 정상적으로? 근의 공수가 근 두 개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2번. 인수분해 돼, 안 돼? 되네요. 4번. 안 돼요. 근데 이건 근의 공수도 예쁘지가 않아. 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b제곱 마이너스 4x 하면은 짝수공식이든 뭐든 b제곱 마이너스 4x가 음수가 나온다고요.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 건 중등과정. 고등과정에는 해가 있어. 다만 그 해가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 허근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근을 구해서 이 문제 아니에요? 근을 구했더니만 2분의 마이너스를 뿔마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이 있는 거야. 다만 그 근은 허근인 거야. 그래서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것만 뒤로 빼서 이렇게 i 넣어서 이렇게 허근 두 개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중등 과정에서는 허수를 배워 안 배워?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범위에서 실근 범위 내에서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해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거 아시면 이제 옆에 있는 거 개념 드릴까지 언급이 싹 될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102페이지의 필수 경도 좀 볼게요. 필수예제 1번. 눈으로만 볼게요. 눈으로만 얘들아. 이거 풀래요. 방법은 1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어떻게 해줘? 전개해서 해도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여기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내가 임의로 넣어주면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합쳐내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x 플러스 3을 네모로 치환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큰 의미가 없어서 안 할 거고. 괜찮죠? 1번은 중학교 내용이잖아. 인수분 안 되면 그 내용 쓰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3번이에요. 3번. 3번 문제에서는 이 개수 안에 루트가 포함된 무리수가 있을 때예요. 중등과정 때는 이건 안 했어. 괜찮아? 그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냥 인수분해 문제.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나 잘못했다. 2차 방식 문제. 제일 첫 번째 뭘 해봐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되겠죠? 근데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서 근해 공식 안에 루트가 있는데 그 또 안에 루트가 들어가야 돼. 이걸 이중근으로 가는데 원래 이게 고1 과정이 있었던 내용인데 없어졌어. 그럼 우리는 그건 계산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얘는 해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어?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이거 사실. 오케이? 근데 교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많은 무리수 중에서 하나는 유리수로 바꿀 거야. 근데 그 유리수가 누구를 바꿔야 되는 거냐면 얘를 바꾸면 돼요. 최고창의 개수만 유리수로 바꾸세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이 개수잖아. 쟤를 유리수로 바꾸려면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얘가 유리수가 되게 하려면 루트 2 플러스 1 얘랑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루트 2 플러스 1을 여기에 다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 이후에 계산을 해보면 크로스 공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왜 안 풀어주겠어? 난 그 방법이 너무 귀찮거든. 자, 보세요. 이 문제 바로 그냥 풀어볼게. 잘 봐.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인 거고 상수항이 루트 2인 거죠. 괜찮니? 최고창의 개수를 없애라고 할 거야. 문제 풀면은. 잘 봐. 3번 풀이가 좀 뭐, 3번 보세요. 여기 제일 먼저 뭐 했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죠. 그리고 식을 정리해서 계산한 거 맞죠? 얘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써놨구나. 봐보세요. 여기 개수가 이제 x제곱인 거고, x인 거고, 상수항이죠. 그냥 크로스 공식 쓰세요. 바로. 크로스 공식을 써서 안 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서. 무조건 크로스 공식이 되는 것들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1을 두 수의 곱으로 쪼개야 되거든? 어떻게 쪼개면 될까? 누구하고 누구로 쪼개면 돼? 그렇지. 이거 자체랑 1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두 개를 곱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쉽다고 얘가. 쪼개기가. 그럼 마지막에는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똑같이 1하고 루트 2겠죠. 대신에 여기가 1 루트 2일지 여기가 루트 2쯤 바꿔보고 해봐야 되겠죠. 그건 너희들 해봐야 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신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뭐 해줘야 돼? 둘 다. 괜찮니? 자, 크로스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곱하면 얼마 돼요? 똑같아 안 똑같아? 이거 하면 마3 플러스 루트 2잖아. 똑같아 똑같아? 끝난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여기에 x 여기에 x 괄호 해주면 다시 써볼게. 괄호에 루트 2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루트 2고요. 두 번째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되겠죠. 이게 더 쉽지 않냐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예전 과정이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무조건 얘가 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여러만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돼요. 쪼개서. 할 수 있겠어요? 되죠? 어렵지 않죠? 조금 더 진도 나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볼게.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인수분해 하든지 그래공식 하든지 하면 될까 않을까 싶어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 시험 문제네.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으면 제일 먼저 뭐 해보면 돼? 이 근을 뭐 하면 돼? x에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되겠죠. 그럼 a가 구해자는 거죠. 쉽네. 그럼 a 구하고 다시 또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래. 이거 a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다시 2차 방정식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d가 나오고 나머지 한 근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괜찮아? 물론 이제 조금 더 요령 있게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어렵지 않잖아. 다음 거. 절대값 기하고 있네요. 절대값 기하 몇 개? 몇 개? 한 개. 풀이법은? 풀이법 나눠서 경계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 그럼 해가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걸로 풀면 2차 방정식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해가 두 개 나오겠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오케이? 등을 여기다 빼줄까? 이렇게 하지. 그럼 이것도 몇 차씩 나오겠어? 2차 방정식 나오겠죠? 해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죠? 그럼 최대 해는 몇 개야? 4개인 거예요. 근데 뭘 확인해야 돼?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왔으면 그 두 개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근이 두 개가 나왔으면 그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대 4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고 한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 괜찮니? 됐어? 이렇게 푸는 게 절대값비가 포함된 1차 방정식. 됐죠? 그 다음은 활용 문제인데 이 활용 문제는 내가 안 풀게요. 그냥 식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말로 되어 있는 이걸 보고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서 넘길게요. 106페이지. 판별식 나오네요. 판별식.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아마 기억할 건데. 판별식은 판별하는 식이야. 무엇을 판별하는 식일까요? 판별식이 뭘 구하는 식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습관적으로 풀다 보면 말을 못하는 거거든. 근 발전했네. 실근. 실근을 판단해? 조금 더 해야 돼. 그럼 60점이야. 그러니까 실근과 허근을 파악하는데 뭐라는 거야? 중문단이고 이거는 뭐야? 난 모르겠다. 아니야. 다시 말해. 이거 말할 줄 알아야 돼. 뭘 판별하는 거야? 여기 책에 나와 있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야. 실근의 개수란 말은 실근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 최소는 0개. 허근 나오면 0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애들 봐봐. 제발 이거 명심해줘. 제발 부탁인데. 고3 될 때까지도 맨날 내가 얘기하고 한 100번 넘게 얘기하는데 계속 모르는 애들도 있어. 별거 아니야.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2차 방정식에서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만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가 3차, 4차 방정식을 배울 거거든요. 3차,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2차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겠니? 판별식을 언제 쓰는 거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고 싶어.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3차 근의 판별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배우는 건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는 걸 배울 거야. 중요한 건 3차는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되겠니?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왜 그런지는 알겠니? 이것 때문이야. 그 내용을 썼을 때 제곱근 안에 있는 얘가 음수면 이건 무슨 수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0 돼버리면 0이고 뿔마 0은 0인 거잖아. 근이 몇 개야 그러면? 한 개인 거고. 이 값이 0이 아닌 양수가 나오면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판별식 공식인 b제곱 마이너스 4x는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건 알죠? 괜찮죠? 다시 복습 안 시켜도 되지? 네.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방정식이 아니야. 등호가 없는 문제로 나와요. 등호가 없는 문제. 아우 죽겠네. 어딨냐? 이런 식으로. 봐봐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 2차 방정식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등호가 없잖아. 그냥 2차식인 거야. 근데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거든요. 자, 이거야. 얘는 방정식이 아니지만 얘가 방정식이 되도록 는 0을 내가 임의로 붙여줄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중근을 갖게 되면 얘를 인수분했을 때 이 인자가 어떻다는 얘기야, 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들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근이 몇 개야? 2개. 서로 다른 근이 몇 개야? 2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얘도 플러스였어. 다시 봐. 정말 잘 들어. 근 몇 개야? 2개.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근은 각각 2개예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야? 라고 말하면 이러면 1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정확하게 읽고 내가 구하는 게 이거를 놓치는 건지 이걸 빼먹는 건지 조심하면서 풀어야 돼. 알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시근은 1개인 거잖아.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시근이 1개가 되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이 인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0이고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요 2차식은 실근이 몇 개인 거다? 2개. 서로 다른 식은 몇 개다? 1개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 되겠니?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종류여야 돼? 많이 어려워? 제일 쉽게 한 건데 다시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모양 꼴이 나와야지만 중근인 거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같은 말인 거야. 됐어?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판별식 D가 얼마면 된다? 0이 되어야 한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유형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라고요. 괜찮니? 됐죠? 이렇게 되겠고요. 잠깐 보자. 대표형 필수 예제 2개만 빠르게 마지막 볼게요. 되게 쉬워.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졌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래.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판별식 D가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시 얘들아 대부분은 고등과정에서 1창의 개수는 무조건 짝수일 때가 나오거든요. 짝수 판별식 알아요? 몰라? x제곱 마이너스 4x 뭐 6x 플러스 마이너스 7 이거의 판별식을 구하래. 그럼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7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짝수 판별식을 쓸 건데 그걸 우리가 4분의 D 판별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b인 마이너스 6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절반값이 마이너스 3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뭐라고 해줘야 돼? 짝수 판별식 공식이 뭐예요? 1창을 나누기 2한 녀석을 뭐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짝수 판별식이야. 원리 설명 안 할게.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a는 1이고 c가 얼마야? 이렇게 오면 된다고요. 이게 판별식이야.
대부분 짝수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걸 쓰라고요. 그래야지 계산이 쉬워지고 빨리 풀어. 됐니? 그럼 볼게요. 판별식 쓰면 얘 짝수 판별식 쓰자는 얘기죠. 4를 나누기 2에서 2 k 플러스 이 전체의 제곱, 이게 B'P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A는 K, C는 4K 플러스 3 전체. 자 보세요. 얘가 0이면 무슨 근? 중근을 갖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을 갖는 거겠죠. 그 다음은 전개해서 계산해서 부등식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여기서 하나 다시 조심할 게 있는데, 쉬운 문제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2차 방정식이라고.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나와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 2창의 개수가 지금 K잖아. 절대로 얘는 0이 아니라는 뜻이야.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면. 왜? 얘가 0 되는 순간 2차가 없어지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2차가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0이 아닐 때는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고 얘가 0일 때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 왜? 1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못 쓰는 거죠. 맞아?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K가 0이 되어야지만 얘가 1차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 K에다 얼마 집어넣어? 0을 집어넣는 거야. 그 식을 정리하면 얘는 없어지고 0이면 마이너스 4x 0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은 0. 1차 방정식 했죠? 해가 얼마야? 4분의 3. K가 0일 때는 해가 4분의 3인 거고 근이 몇 개야? 한 개인 거예요. 이해갔어? K가 0이 아닐 때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왔다면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2차식. 이거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죠. 이 2차식이 뭐가 되어야 한대?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대. 그럼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값이 얼마다? 판별식이 0이다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고 쉽죠? 근데 보세요. 얘는요. 조심해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최고창의 개수에 문자가 있잖아요. 판별식을 쓰려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해?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요것만 풀게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에 문제가 뭘 구하는 거였어? 이거에? 뭘 구하는 거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K가 얼마면 되겠니? 물어보는 거였잖아. 자, K가 2가 아니라면 이건 2차식이 되는 거라서 판별식을 쓸 거예요. 이걸 나누기 2하면 2 K-2고 이걸 전체를 제곱하면 B'P 제곱 마이너스 H니까 K-2하고 3K-1 곱하면 되겠죠. 자, 얘가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중분돼야 되는 거니까 는 0이다 풀면 되겠죠. 그럼 전개하시면 4K 제곱이고 마이너스 3K 제곱이라서 여전히 몇 차식이야? 여전히 2차식이야. 내가 계산은 안 할게. 그래서 그걸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K는 마이너스 2랑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아닌데? 예, 잘 풀었다. 판별 쓰면은 K가 2하고 6 나와요. 그럼 중근을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드는 K는 2하고 6이네요. 답은 두 개다. 그죠? 아니라니까. 왜 아닐까? 우리가 전제 조건이 K는 뭐가 아니랬어. 그럼 얘는 빼야 돼요. 6만 답이 되는 거야. 조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에 뭔가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2차식도 마찬가지고 3차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2차 방정식의 판별식까지 이용하는 내용을 풀었습니다. 110쪽이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